담겨 있을까요? 네, 오늘 브리핑 내용인데요. 자, 서혜순 씨. 경찰이 오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의 유기치사 혐의 그리고 소송 사기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총 48일의 수사기간 동안 조사한 참고인만 47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요. 47명이요? 네. 예. 경찰이 무혐의의 근거로 제시한 건 숨진 딸 서현 양의 일기장,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서혜순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여다본 서현 양의 일기장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일기장. 예. 네. 밖에 눈이 온다고 해서 엄마와 재미있게 눈싸움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경찰은 서혜순 씨가 보호자로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된 겁니다. 자, 서현 양의 휴대폰에는 어떤 문자가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예쁜 딸 지금 첫눈 온다. 더 예뻐지길 바란다. 라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담긴 문자였고요. 네, 서현 양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줘. 하트. 예. 네, 경찰이 애정이 없는 모녀지간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대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또 경찰은 서혜순 씨의 카드 사용 내역도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서현 양 아프기 전후로는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데 그 아픈 그 당시는 카드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서희순 씨 진술은 서현이가 아파서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 서현이하고 같이 머물면서 같이 집에 계속 있었다 이런 진술에 있어서 카드 사용 내역은 그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 고발인이나 아니면 이상호 기자께서 그때 직접적인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별다른 증거를 저희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강병규 기자가 브리핑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경찰이 하루 이틀 수사한 게 아닙니다. 48일 동안 수사했고요. 47명 네.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박지훈 변호사, 네. 서혜순 씨는 좀 억울하겠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2007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10년이 지난 지금의 증거를 갖고 조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오히려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혜순 씨한테 유리한 어떤 증거들이 더 발견된 게 아마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 지금 일기장이라든지 예. 휴대폰 메시지 내용.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는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도 좀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예. 영화 얘기죠. 김광석 영화 홍보에 왜 그렇게 소란을 피웠는지 네. 또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노은지 기자, 서혜순 씨가 지난번에 경찰에 출석했을 때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결백을 주장은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계속됐었거든요. 일단 지난달에 경찰에 출석하던 당시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를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저는 딸도 없고 너무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갱년기고 하는데 추석이고 명절이고 저한테 생일이고 선물 주는 딸 하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거짓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활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할복 자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게 좀 눈길을 끌었었는데 자기에게는 이제 남편도 없고 그리고 딸, 자식도 없는 이런 처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뭔가 상당히 억울해지는 심정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경찰이 48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된 것은 고 김광석 씨의 친형이죠. 김광복 씨가 서혜순 씨를 고소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이 김광복 씨 입장이 나왔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예, 일단 요약하면은 무혐의라고 도덕성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약간 김광석 씨의 그 사망 사건, 김광석 씨의 딸의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이렇게 의문을 아직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딸의 유기치사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기자 있잖아요. 이상호 기자. 네, 영화 김광석의 감독이기도 하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느림보일 뿐이다. 끝까지 취재하겠다.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죠.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일 오후에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갖는 거죠? 예. 네.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자 지금 필리핀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가면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요. 예. 시진핑 주석도 있고 이제 세계 각국 주요 주석들이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보다 좀 활발한 교류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됐는데 성사가 됐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저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와보죠. 자, 김광석 씨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훈 변호사. 네. 이 보면 저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니까요. 8월 30일 날 영화 김광석이 개봉을 했고요. 네.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영화 개봉한 지 한 20일 정도 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20일 날 매체에서 김광석 씨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김광석 씨의 딸 김서연 양이 이미 사망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 이후에 갑자기 급무사를 타게 됩니다. 특히 좀 정치권에서 나서는 좀 모양새인데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예. 이상호 기자와 같이 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했고요. 예. 진선미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회 아. 행안위 국감에서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한테 이 사망에 대해서 새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를 하면서 이 사건 자체가 단순한 어떤 그냥 사망 사건이 아닌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기자가 최초의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현직 의원이 재수사까지 촉구를 하면 이 의혹이 사실상 정말 사실이구나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히 큰 거죠. 사실은 정치인이라는 게 그 입이 역할이 큰 겁니다. 사실 10년 전, 20년 전 그렇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들여다보는 게 법적 근거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정치인이 이제 중간에 개입이 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수사 발표도 할 정도로 아마 친밀하게 48일간의 40명 이상의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상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의 이번 이 서해순 씨 무혐의 결론을 정치 데스크 시간에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이 뉴스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뭔가 정치권에서 뭔가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정치권이 그 의혹을 더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 부추겼던 것이 사실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이번 이 김광석 씨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18번지로 부르고 있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아끼고 또 국민들이 사랑했던 가수 김광석 씨가 왜 자살했을까? 여기 대해서 참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 여러분 역시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본 다음에 저는 마음에 심정을 굳혔습니다. 강한 마음의 울림이 왔습니다. 진실이 있었구나. 과연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안민석 의원은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했지만 자살인 것으로 확인이 재차된 셈이죠. 이번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죠, 강병규 기자? 일단은 김광석 씨의 그런 자살 여부는 사실 이번에는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대신에 딸 그 서연 양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 이번에 수사를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혐의가 없음 이렇게 종결을 한 건데, 예. 일단 근데 안민석 의원에게 이게 참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이 서해순 씨가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 고소 고발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요. 안민석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예, 예. 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박훈 변호사,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 그 변호했던 변호인인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안에 사실 확인이 없이 부하 뇌동했던 국회의원이나 언론 등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고소 고발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안민석 의원을 향해서 좀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건데, 예.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되면은 명예훼손 혐의가 되는 건가요? 이거 궁금해요. 예. 일단은 허위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그걸 고의로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완벽하게 취재할 걸 다 취재하고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네.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봐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의 취재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취재 결과가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막 명확하게 명예훼손을 했는 것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네. 일단 고소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허위로 인식하고 어떻게 됐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좀 전에 강병규 기자가 이제 서해순 씨 변호인이죠. 그 박훈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그 노은지 기자, 이 박훈 변호사가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좀 이력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잠깐 강병규 기자도 언급을 했는데 영화 부러진 화살의 변호사 실제 모델로 유명한데요. 예. 이게 석궁 테러 사건을 다뤘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박훈 변호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것은 사자 토론을 제안을 했거든요. 사자 토론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호 기자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씨의 형 그리고 이제 서해순 씨와 또 이제 뭐 자신 변호인까지 해서 사자 토론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뭐 이런 글을 이제 자신의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제 서해순 씨에 대해서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변호인으로서 느꼈던 거를 이제 올렸는데 단 이틀간의 조사로 서해순이 누군지를 보게 됐다. 뭐 권력도 뭣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사자 토론 제안한 걸 보고 제가 좀 느낀 생각은 어떤 생각을 그 경찰 조사에 이제 임하면서 서해순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상호 기자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무고죄로 뭐 이 사람에 대한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한 마당에 뭐 다큐멘터리 얘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제 자신을 향한 마녀 사냥의 계기를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명예 회복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설명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이 영화 이제 김광석이 만들어지면서 이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의혹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친 경우가 비단 이 김광석 영화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병규 기자. 그 사례가 최근 들어서도 한 몇 차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일단 가장 최근은 더 플랜이라는 영화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18대 대선의 부정개표 때문에 부정개표가 됐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음모론을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선관위에서 조사를 통해서 아니라고 답변이 됐고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제 음모론이다의 수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다이빙벨 역시도 세월호 참사 그 구조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데 이제 안 써준다. 해경이 쓰지 않는다라고 음모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한번 이 다이빙벨을 써보니까 사실 뭐 효용이 없었다 이런 뭐 상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갈등을 키우는 것 아니냐, 왜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거 가지고 사회 내부에서 상당히 분분한데 이런 분석이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석입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그만큼 신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음모론이 나온 거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이런 전문가 분석을 보고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지금 그래픽에서 나온 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그렇죠? 세월호 X라고 해서 자로가 공개했던 어떤 맞아요. 영상이죠. 본인이 이제 연구해서 했던 건데 사실 저것도 이 영화들하고 비슷하게 많은 네티즌이나 국민들한테 이목을 끌었는데 사실은 지금 인양을 해보니까 전혀 아닌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김광석 사건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겠지만 일단 어떤 국민의 어떤 힘을 빼는 그런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치권이 정말 좀 이 부분 저희가 강병규 기자, 박지훈 변호사가 하는 이 메시지를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를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저는 딸도 없고 너무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갱년기고 하는데 추석이고 명절이고 저한테 뭐 생일이고 선물 주는 딸 하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런 거짓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활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할복 자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게 좀 눈길을 끌었었는데 자기에게는 이제 남편도 없고 그리고 딸, 자식도 없는 이런 처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뭔가 상당히 억울해지는 심정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서해순 씨 진술은 서현이가 아파서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 서현이하고 같이 머물면서 같이 집에 계속 있었다 이런 진술에 있어서 카드 사용 내역은 그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 고발인이나 아니면 이상호 기자께서 그때 직접적인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별다른 증거를 저희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강병규 기자가 브리핑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경찰이 하루 이틀 수사한 게 아닙니다. 48일 동안 수사했고요. 47명 네.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박지훈 변호사, 네. 서해순 씨는 좀 억울하겠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억울할 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2007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10년이 지난 지금의 증거를 갖고 조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브리핑 내용인데요. 자, 서해순 씨. 경찰이 오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혐의 그리고 소송 사기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총 48일의 수사 기간 동안 조사한 참고인만 47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요. 47명이요? 네. 예. 경찰이 무혐의의 근거로 제시한 건 숨진 딸 서현 양의 일기장,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서해순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여다본 서현 양의 일기장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일기장. 예. 네. 밖에 눈이 온다고 해서 엄마와 재미있게 눈싸움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경찰은 서해순 씨가 보호자로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된 겁니다. 자, 서현 양의 휴대폰에는 어떤 문자가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예쁜 딸, 지금 첫눈 온다. 더 예뻐지길 바란다. 라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담긴 문자였고요. 네, 서현 양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줘. 하트. 예. 네, 경찰이 애정이 없는 모녀지간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대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또 경찰은 서해순 씨의 카드 사용 내역도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서현 양 아프기 전후로는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데 그 아픈 그 당시는 카드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오히려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해순 씨한테 유리한 어떤 증거들이 더 발견된 게 아마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아. 이 지금 일기장이라든지 예. 휴대폰 메시지 내용.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는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도 좀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예. 영화 얘기죠. 김광석 영화 홍보에 왜 그렇게 소란을 피웠는지 네. 또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노은지 기자, 서해순 씨가 지난번에 경찰에 출석했을 때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결백을 주장은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계속됐었거든요. 일단 지난달에 경찰에 출석하던 당시의 모습부터